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한참 동안 거래량이 정말 절벽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중에서 아파트도 정말 안 되는데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택이 더 거래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말 불리하다, 이거는 좀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정부가 네. 얼마 전에 네.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점을 좀 마련하겠다 네. 발표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네.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산정할 때 기간과 상관없이 상환 기간을 8년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풀어주겠다, 네. 이런 걸 좀 요점으로 오피스텔이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주택, 아파트와 같이 힘든 점들을 좀 풀어주는 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점이 네, 생길 네, 거다. 네, 네. 자, 첫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건물의 용도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명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될 수 있고 사무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용과 사무실용. 네, 실제로 오피스텔을 가보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아파텔이라고 해서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이거는 공식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아파텔은 그냥 건설사가 만들어낸 근거가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택처럼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 난방도 들어가고 화장실, 세면대 뭐 여러 가지 다 주택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파텔이어도 결국에는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은 결국엔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가면 어찌됐든 오피스텔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때 정부가 구입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살 때에 이 사람들한테 없었던 불리한 것들이 중간에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뭔가 이제 고려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살 때에 모든 법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 이미 네. 매수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그렇죠. 거죠.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불리한 것들이 많네. 그럼 이거를 이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죠. 이미 단점이 있는 걸 알고 구매한 사람들인데 네. 그거를 좀 이제 불리하다가 요구했을 때 이걸 도와줘야 되는지, 네. 그 문제가 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진짜 사기에 가깝게 말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팔아요. 지금도 뭐가 있냐면 아파텔도 똑같거든요. 아파텔도 원래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주거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생숙 같은 경우도, 생숙이 한참 이제 인기 좋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생숙은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워낙 인기 좋고 하다 보니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모르고 샀던 사람들도 많다는 네네.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요즘 또 뭐가 생기냐면 라이브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겼어요. 그건 뭐죠? 지사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라이브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일종의 거주의 개념을 갖춘 사무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 보다가 거주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거는 사무실인 거예요. 근데 거주 개념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피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고 샀다.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샀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정부는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또 구제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생숙을 샀던 사람들을 오피스텔로 일부 허용해주겠다. 허용책이 나왔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때도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아니면 뭔가 불리한 거를 좀 풀어서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주겠다.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진짜 생각이 나네요. 생숙을 또 옮겨주면서 생숙의 인기가 확 올랐었잖아요. 네. 부작용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하면 들어주는 정부가 되면 그렇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진짜? 사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이걸 했는데 불리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리하다. 상황이 바뀌어서 원래 있던 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자기들의 원래 있던 용도를 주장하면서 또 그걸로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돌아갈래 되는 거잖아. 그렇죠. 돌아갈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뭐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택용으로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택용으로 지금 어차피 쓰고 있는 거니까 주택용으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게 주택용보다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안 좋다. 네. 근데 지금은 주택용이 유리하니까 이걸 쓰고 싶어서 해달라고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자 대출이 훨씬 유리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자로 다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사업자 대출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이 아파트였던 사람들은 사업자 대출 못 받잖아요. 저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자기가 유리한 것만 취할 수 있는 떼거지 그 뭐라고 할까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면 정부는 표를 의식해서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거를 왔다 갔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면 이건 뭔가 피해자가 아니라 유리한 걸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걸 요구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불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게 유리해지면 이 사람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텔로 쓰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사무실로도 언제든지 제약 없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 혜택을 다 받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무실 용도로 쓰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조건이 갖춰져요. 그럼 일로 쑥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불리한 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또 욕을 하겠죠. 그렇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사업자 대출 다 해줘라. 그러면 이게 법으로 만든 제도의 취지가 이게 이제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혼란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이걸 법으로 제도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걸 허용해주면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허점을 막 파고들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 니네가 이렇게 요구하면 나중에 해줘. 지금 실제로 그런 게 소장에 네. 이게 개선안이 나왔잖아요. KSR이. 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특례보험 자리론도 지금 오피스텔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또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정부는 한 번 들어줬으니까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 제도를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제도로 그냥 바꿔버리든지 오피스텔이라는 게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다. 그럼 오피스텔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취득할 수 있게 자꾸 허용을 해주면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더 많아질 거라니. 뭔가 여지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요구를 그렇죠. 하면 들어줄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떼거리 민주주의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뭉치면 대마불사가 되고 정부는 이 뭉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죠. 원칙은 딱 지키는 정부가 좀 멀리 봤을 때는 좀 우리한테도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뭔가 어찌됐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는 개선안 같았는데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가 아닌 뭔가 유리한 거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법은요. 선의의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구제해주면 안 돼요. 자꾸 모르는 사람을 구제해주면 이 법이 있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몰라버리면 되니까. 나 몰랐는데? 그렇죠. 몰라버리면은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정해지면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을 자꾸 구제해 주게 되면 이 법이 있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유해해지는. 네. 그래서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참 와닿는 거예요. 모르는 걸로 지나치 않고 알게끔 하는 게 법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존재의 네네. 이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정부가 딱 중심과 원칙을 딱 잡고 네. 좀 제도나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정부마다 자꾸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좀 더 중심을 지키고 확고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